그걸 전제하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그 중점 내용은 융의 심리학에서 리비도가 중요하죠, 리비도. 프로이트에서는 어떤 리비도를 성적인 에너지, 성적 에너지, 쾌락주의, 뭐 그런 거에 접근을 했다면,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가 포함된 생활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본 거. 엄청난 차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결별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원형, 아키타입, 또 성격 유형론, 우리 설명하셨죠. 또 자아, 개성화, 셀프, 자기. 마지막에 셀프를,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중점 내용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인간관을 보면은 스위스에서 이제 저희가 의사였는데 심리학자 어떤 프로이드와 함께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최근 MBTI 마이어 브릿지라는 MBTI를 통해서 다시 주목받게 됐죠, 그죠? 실제적으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면 원초적으로 융의 이론 가지고 마이어가 MBTI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목받게 됐고, 설명 잘하셨지만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떤 그 의학을 공부하려고 바젤 대학으로 가서 입학해서 스위스 쥐리의 대학에서 정신의학과 강사를 역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이트에 대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이론을 접하고 너무 거기에 매료가 돼서 프로이트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어요. 융이.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와는 어떤 제자관계, 물론 사전 이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제자관계 아닐 수가 있는데 프로이트가 너는 내 제자야. 제자로 삼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융도 마찬가지 열렬한 지지를 했고, 처음에는 그게 많은 교류를 통해서 있었지만 결국은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을 했어. 이 인정을. 근데 서로 의견 대립과 갈등,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도의 차이. 성적 에너지만이 아니고 어떤 생활 에너지, 창조적 에너지라고 본 융하고는 참 완전 차이가 컸죠. 그러다 보니까 결별을 했고 61년도에 색전증이라는 그 질병으로 이제 사망했는데, 질병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혈전증이라고 들어봤죠? 혈관 안에 그 피가 모래알처럼 생겨서 혈관을 막는 건데, 그 모래알처럼 생긴 것이 이제 막 폐를 막았다든지 뭐 뇌로 가서 막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그것도 부유물과 섞여서 막아버리는, 이게 색전증인데 그걸로 이제 사망하게 됐다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우리 아까 선생님은 85세라 했는데 86세. 그래서 분석심리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에 나타난다고 보면서 개인 무의식을 주장한 거죠. 정신분석학이. 그렇지만 그 융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태양을 보면 야 밝게 빛난다,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보든지 아프리카에서 보든지 똑같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뱀을 본다, 뱀을 무섭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뱀을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집단 무의식을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무의식은 인류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경험이 있어서 만드는 무의식을 의미하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집단 무의식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설화 같은 경우 뭐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프리카에도 비슷한 유형의 설화가 있다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되는 것이 어떤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 무의식은 원형, 아키타입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원형은 개인의 느낌과 행동에 미치는 조상이나 선대로부터 유전된 감정이나 행동의 양식으로 어떤 선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결정하게 하는 힘, 그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건데, 융은 본능을 따르는 듯한 행동도
원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았어. 그래서 인간은 원형을 바탕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해 나간다는 부분. 또 원형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특정한 문화나 전통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이를 통해서 집단에서 신화, 민화로 표현되거나 개인에게는 꿈이라든가 미래의 목표, 가치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융은 원형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지. 원형 그 자체를. 그것이 이제 어떤 불교에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불교에서 불림문자라고 해서 불림문자. 그게 뭐냐면 그 언어에 한계가 있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림문자. 그것처럼 원형도 딱히 이거다 저거다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그 밑바탕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형들도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페르소나라든가 그림자라든가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페르소나 설명 잘했죠. 우리 그 동영상으로까지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건 이제 라틴어로 그 인격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언어로는 가면 거울 속에 비춰진다. 우리 선생님이 발표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거울 화면에 비춰진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 학생들하고 발표한 자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춰진 교수. 이게 이제 페르소나의 가면. 근데 이 속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음영, 섀도우, 부정적인 자신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이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데 또 하나의 다른 얼굴, 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난 원형, 이런 것이 이제 원형이라 그 페르소나 하는데 우리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이 방탄소년단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보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융을 찾아와서 그 방탄소년단에 찾아가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감명받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 겁니다. 허락을 받고 시작했던 게 뭐냐면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에 대한 노래야. 어떻게? 그 노래를 들어보면 막 랩처럼 하자. 랩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그 페르소나라는 얘기예요. 페르소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대의 페르소나에 갇혀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는 어떤 갈망을 드러낸 노래. 방탄소년단이 참 그 융의 책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 섀도우. 숨기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측면인 거죠. 외부 세계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 그 대신에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섀도우 바닥에 내 마음속에 무의식에 깔려있는 그 그림자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이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돌에 큰 바위 덩어리에 깔렸어.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 찾아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아무도 없네. 그때 어떻게 했어? 어머니가 그 바위돌을 번쩍 들어서 이것이 섀도우예요. 이것이 어떤 긍정. 그렇게 힘이 상식적으로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섀도우, 그림자, 음영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그 우리 아이를 구했다는 어떤 창조성의 소재.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거와 서로 화해할 때만이 자아가 아까 페르소나가 가면 속에 내 얼굴이 화해할 때만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간의 성숙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그림자가 있고요. 또 아니마는 뭐 남성적 여성적 요소를 우리 선생님이 잘 설명했고 아니무스는 여성성의 남성성 설명했고 그래서 그 융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조화 발전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상태가 청년기까지는 묻어지는 거지. 묻어 있는 거야. 뭐냐면, 내가 남자인데, 남자답게 살아. 나는 남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남자 안에는 여성성이 숨어 있는 거야, 사실은, 여성성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중년기 때, 융웅의 이론 중에서 중년기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중년기 이후에 나한테 잠재되어 있던, 나한테 숨어 있었던 그 실제적으로 숨어 있었던 여성성이 살아나서 남성성과 조화를 이룰 때만이 이루어진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모두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고, 또 먼저 아니마는 뭐 여러분들 설명 잘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니무스도 마찬가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때만이 실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정신적인 구조, 자, 정신적인 구조를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근데 우리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세 가지로. 근데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어. 전의식도 안 보이니까 무의식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다시 나름대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다. 개인 무의식은 자아 개념의 자아. 나타난 어떤 의식이야, 의식.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와 셀프 자기는 엄연히 틀려요. 근데 어느 학자들은 이걸 공통으로 쓰는 학자들도 있어. 자아나 자기를 똑같은 걸로 쓸 수는 있는데 융에서는 엄연히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자아는 의식 속에 나타난 나의 모습, 발전하기 위한 나의 모습. 근데 자기는 뭐야? 내 아주 최종적으로 그 의식, 무의식 다 통틀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로서, 셀프로서 성장하는 참된 자기, 트루 셀프 나오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인 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은 여러 가지 원형 가지고 있었죠. 아까도 페르소나라든가 아니마, 아니무스, 음영, 섀도우 그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전부를 포함해서 어떤 정신의 중심, 아주 최고의 목표의 목표, 전체 상징 셀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와 자아는 엄연히 틀리다는 거. 자아, 에고와 셀프는 틀리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자아는 의식적인 측면만 보는 거고, 이와는 다르게 자기는 정신 전체의 내적인 중심을 모든 것을 조화시키게 하는 핵심적인 원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은 참된 자기, 트루 셀프를 가장 중요한 원형이라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인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이 개성화라 했다. 이 개성화는 어느 시기에? 중년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중년기. 개성화 전 단계는 청년기까지는 그러니까 자아만, 화면 속에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나를. 어떤 진짜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모든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자기는 내 밑바닥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나 아니면 아르무스 또 섀도우를 등장시켜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 그게 중년기 이후의 개성화 과정.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성적인 리비도를 규정했다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융은 일반적인 정신, 생활 에너지로 보았다는 거죠. 창조적인 에너지. 여기에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적인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이 말하는 성적 에너지는 리비도의 측면이 하나일 뿐, 또한 프로이트는 과거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어 보았지만, 융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그것도 컸다는 얘기죠. 동시에 미래의 목표와 가능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정신력돈 이론가들은 대부분 이 과거의 경험, 무의식을 강조를 하죠. 사실 프로이트가 그 주장한 거를 강조를 해요. 근데 그 통찰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진정한 모습을 찾고서
자꾸서 어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성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단지 통찰이라는 통해서 이거를 치료하는 데만 쓰였다면, 융 같은 경우 어땠어? 과거의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그게 통찰이거든요. 끄집어내서 실제적으로 미래의 목표라든가 가능성에서도 영향을 받쳤다. 이렇게 엄연히 틀린 거지, 프로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프로이트하고 결별된 이유가 됐다. 자, 융은 이 정신적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내향이냐 외향이냐 그 얘기야. 그래서 성격의 유형을 나눴는데 외향성과 내향성을 구분하고, 개인은 외향성과 내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선호하냐,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야,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야. 너는 외향, 너는 내향,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강하냐, 선호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격의 유형을 구분했고요. 또 이러한 성격의 유형을 어떻게 또 구분했어? 기능에 따라, 심리적 기능에 따라 나눴는데, 그걸 뭐랄게? 사고라든가 감정, 감각, 직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눈 게 사고, thinking, 그 다음에 감정, feeling,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사고형은 어떠냐면, 예를 들는 게 더 시원하겠죠.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났어.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어. 여자친구가 이제 커피숍에서 10분 기다려도 하나, 20분 기다려도 하나, 30분 기다려도 하나. 이제 열받았어. 그랬을 때 성격이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고형 같은 경우는, 왜 늦었어? 여자가 사고형인 경우 왜 늦었어?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의 설명만 받으면 돼. 나는 사고형이야. 이게 설명만 받으면 돼. 근데 남자친구가 딱 도착하자마자 왜 늦었어? 이랬을 때 사고형은 실제적으로 내가 오다가 자동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또 그걸 떼우고 또 바로 카센터가 없어서 이러이러해서 늦었어. 이렇게 하면 그게 사고형인데, 감정형 필링이 뭐야? 내가 늦어서 기분 나쁘지? 미안해. 아니, 왜 늦었냐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만 요구하는 게 사고형인데, 기분 나빠? 자꾸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받아줘야지. 네가 보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 이게 감정의 얘기거든, 필링. 이제 그런 관계가 만나면 사실은 서로 부부간에 막 다툼이 많겠죠, 그죠? 다툼이. 그런 것도 그래서 MBTI가 필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고와 감정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 없고, 비합리적 기능이,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 없어. 어떤 비합리적인 기능, 이거는 감각형, 어떤 센싱과 직관형, 인투이션. 그러니까 센싱, 감각형과 직관형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감각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보고 감각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느 사거리에서 났고, 또 어떤 차종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쳤나, 이게 감각형의 말 그대로. 근데 직관형은 사고는 안중에도 없어. 야,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개판이야? 저렇게 사고 나는 거 뭐. 엉뚱한데.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보고 사고를 안중에 뒀고 교통체계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게 직관형이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한번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성격을 어느 방향으로 정신적 에너지가 흐르는가에 따라서 내향, 외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사고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은 관계가 없어. 어떤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눴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내향 플러스 사고, 그 다음 외향 플러스 사고, 내향 플러스 감정, 외향 플러스, 이러다 보니까 이게 8개 막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여기 우리가 마이어스 브릿지가 마이어스가 딸의 앞에 나온 게 딸이고,
브릭스가 어머니인데 MBTI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8가지 유형으로 나눈 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JP 판단력 사고 그걸 추가해서 별도로 MBTI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MBTI에서 지금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JP 요것이 이제 마지막에 마이어스 브릭스가 이렇게 추가해서 MBTI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할 것은 결국 융은 무의식을 결론이야 이게 또 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인 상태에서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가면만 쓰다가 죽는 거야. 가면 속에 살다가 죽는 거야. 아주 속에는 제 무의식 아주 빙산의 일각에서 그 무의식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 통찰하지 못하고 그냥 가면 의식만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랬을 때는 결국은 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면 속에 살다가 그냥